오늘은 가슴으로 글을 쓰는 법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글을 가슴으로 쓴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압축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글을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주로 실용적인 용도로 쓰는 글이 많은데요.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한 글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라면은 논술이라든가 생기부에 생활기록부에 세부 특기상 세특이 있죠. 또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은 다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한 글들이거든요. 또 공감을 얻기 위한 글을 쓰는 방법이나 지침들도 넘치고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슴으로 글을 쓰는 글은 인정받고 평가하기 위한, 남에게 맞춰주고 어떤 기존에 따라가는 삶을 쓰는 그런 용도의 글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으로 치자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알아가고 자기에게 더 공감을 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용도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 치유, 성장, 발견 이런 쪽에 해당하는 글이기 때문에 오늘날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런 글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인정받기 위한 글은 아니고 나 자신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글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글쓰기를 크게 보면은 생각 중심의 글하고 가슴 중심의 글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 중심의 글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의 그 기존의 생각을 더 완고하고 견고하게 구축을 해서 어떤 펜스를 치듯이 자기 생각을 더 합리화시키는 글들을 왕왕 보게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본인은 그런 것에 의도는 하지 않았겠지만 결국에는 더 좁아지고 삶의 길을 열어나간다기보다는 더 생각의 어떤 폭력적인 생각, 더 어떤 자기 자신을 경직화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또 감정을 중심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맨날 옛날 그리워한다거나 어떤 타령조의 글을 만날 수가 있는데, 가슴으로 글을 쓰는 것은 그런 글은 아니고요.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생각을 놓아버리고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자기 느낌의 세계, 가슴에서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글쓰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길을 연다는 것은 어떤 한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막힌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찾아 나가는, 훨씬 더 내 삶의 만족도가 있고 내 자존감도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용도로서의 글쓰기가 바로 가슴으로 쓰는 글이다, 가슴으로 글쓰기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생각들도 더 잡다하게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내 가슴으로 느끼는 그 느낌의 영역은 그 여유의 공간이 더 좁아지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와 생각은 많아지는 대신에 느낌과 어떤 정서, 감정의 영역은 좁아지고 만다는 이런 현대인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역설의 논리 앞에서 우리가 가슴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에서 노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마저도 좀 노연하고 기존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좀 노연해가지고 나 자신을 충분히 음미하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또 내 가슴에서 오롯이 온전하게 느껴지는 것, 지금 여기에 내 가슴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알아가고 또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 삶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가슴으로 글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글은 곧 그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글에 나타난 모습하고 그 사람의 그 실제 모습이 너무나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생각 중심의 글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생각 중심으로 쓰든 감정으로 글을 쓰든 느낌으로 글을 쓰든 간에 생각이나 느낌, 감정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과 그 사람의 평소 모습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심각할 때 생각 중심의 글로만 계속 강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더 그 완고한 어떤 신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글쓰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 자신이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좁아지는 그런 그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유해함에 우리가 노출되고 말기 때문에 가슴으로 글쓰기를 우리가 한번 익혀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슴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대로 즉각적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 문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슴에서 느껴지는 대로라는 것은 일단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없을 때는 가슴에서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는 그 방법이나 요령을 일단은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쓰는 것이죠. 근데 가슴에서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육체적인 감각 느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슴으로 느낀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신체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맡고 몸에서 느껴지는 것, 바람이 불 때, 또 내 몸의 상태를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얼굴 표정, 얼굴이 굳어져 있나, 또 양볼, 목의 느낌, 또 가슴, 또 뒷면으로 가서 등, 허리, 엉덩이, 양팔, 발바닥 이런 식으로 신체를 이렇게 훑어 내려가면서 일단 쓰기 위해서는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고급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다는 것은 일단은 신체, 육체적인 감각, 현재 내 몸에 어딘가가 묵직하다, 뻐근하다, 따끔거린다, 시큰거린다, 또 무겁다, 뭐 응어리가 져있다, 이런 감각 느낌을 글로 써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명사는 이제 굉장히 관념적인 게 많잖아요. 포괄적이고 뭐 자유, 행복, 사랑, 이게 다 명사, 관념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뚝하게 서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명사보다는 형용사라든가 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주변적인 언어, 필수 성분이 아닌 형용사나 부사어와 같은 그런 말랑말랑한 어떤 그 가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의성어나 의태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영상에서는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육체적인 감각 느낌을 형용사나 부사 같은 말들로 한번 떠올려서 표현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적인 감각도 있고 감정 느낌도 있습니다. 감정 느낌도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뭐 욱하는 뭐 느낌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뭐 무덤덤하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슬프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이 살랑살랑 거린다라든가 몽실몽실하다라든가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를 중심으로 써보는 것도 그것이 바로 가슴으로 느껴지는 대로 어떤 판단하지 않고 쓰는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것인데 이것은 이제 즉각적으로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각보다는 느낌을 중심으로 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생각 중심은 한마디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생각 중심의 글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당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게 규범적인 생각이죠. 당위적인 생각. 또 뭐뭇이 좋다, 나쁘다. 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여기에서 노연하는 것이 바로 가슴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on judgmen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판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판단은 생각을 하지 않고 멍청하다, 멍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평가나 판단에 노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가나 판단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 그 사람이 아마 이럴 거야, 추측.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내 느낌을 그대로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쓰려면 알아차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슴으로 글 쓴다는 것은 글 쓴다는 것 자체의 결과물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느끼는 연습을 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과거나 미래에 가지 않고 지금 현재로 여기 지금으로 돌아와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온전히 느껴서 그 현존하는 것. 현존이라는 것은 온전히 지금 이대로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현존하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쓰는 것이 가슴으로 쓰는 글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할 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약하자면은 가슴에서 느껴지는 대로 즉각 글을 쓰는 것, 육체적인 신체적인 감각,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감정이다. 그리고 생각 중심이 아니라 느낌 중심이다. 생각 중심으로 빠져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의 급류 속에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과거나 미래에 어떤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불안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커지고 더 세게 펜스 치고 더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멀리 이렇게 근원적인 차원으로 나 자신을 열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을 더 자유롭고 더 평평하게, 고요하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 만족도가 더 높여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 생각의 폭력성에 내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산대사가 그 오도송을 지을 때도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이라는 게 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생각 속에서 살다가 한 생각 속에서 그거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느냐,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생각이 바로 번뇌, 망상의 그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놓여나 버리는 거, 나로부터도 놓여나서 가장 편안하게 나 자신을 있는 상태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고 또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삶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일반인 모두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그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쓰는 글, 가슴으로 글쓰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대로 즉각적으로 글을 쓰고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찾아가는, 내 삶을 다시금 활짝 열어가는 그 연습을 해 나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